마켓 주민입니다. 시장 이슈 그리고 이슈 기업들 집중 분석하는 시간이죠. LG그룹이 때 아닌 상속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인화의 경영을 중시해오던 LG그룹이기 때문에 뭔가 시장에서 조금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창업 이래 75년간 경영권 재산 분쟁이 없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이렇게 이제 2세, 3세로 넘어가면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차손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LG가 인화 경영을 해온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LG그룹의 창업자는 구인혜 회장이죠. 네. 그리고 그 2세가 구자경 회장이고 3세가 구본무 회장이고 네. 이제 구광모 이제 4세인데 형제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그렇게 분란이 없었던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 이 장자 승계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왔다. 네. 이게 되는데 저 그림에서 보시면 첫 번째 구인혜 회장이 LG를 창업할 때 사실 같이 창업한 분이 그 구철회 회장입니다. 바로 밑에 동생이죠. 예. 구철회 회장이 당시에 구인혜 회장이 196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만 해도 세간에서는 구철회 회장이 물받지 않을 걸 했는데 구철회 회장이 갑자기 사임을 하고 네. 당시 장자인 구자경 회장이 교사였는데 교사를 장자승계로 합니다. 네. 그리고 구철회 회장은 현재 LIG 그룹을 만들고 분가를 하시죠. 구자경 회장이 2대째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구본무 회장으로는 빨리 승계를 합니다. 근데 구본무 회장도 갑자기 병으로 이제 2018년 돌아가시고 나서 기억하시겠지만 구본준 부회장이 당시에 LG그룹에 건재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말이 많았습니다. 네. 역시 당시에도 구광모 회장이 상무 전무였는데 바로 회장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그 회장을 다 깨고 구본준 부회장은 LX그룹으로 분가를 하고 구광모 회장이 장자승계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75년 동안 LG그룹은 역시 재계에서는 가장 모범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이 장자승계 원칙 때문에 인하를 강조한 LG그룹이 경영권 분쟁에 한 번도 휘말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건이 되게 이례적인 이제 사건으로 좀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화 경영의 이제 기치와 함께 또 자연스러운 계열 분리를 하면서 그런 그 불씨들이 사라졌다 많이 그렇죠?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4년 전에 지금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정리가 됐는데 구광모 현 LG 회장이죠. 물론 이제 구광모 회장이 이제 양자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어쨌든 잘 분리가 됐는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지금 왜 문제가 생긴 건가요? 근데 이제 좀 LG 그룹의 가게들을 조금 이해하셔야 이해될 것 같아요.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는 원래 구원모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네. 1974년생입니다. 이 구원모 씨가 한 20세가 되는 1994년에 갑작스럽게 죽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 동생이 이제 구영경 씨, 이제 구현수 씨인데 구영경 씨는 1978년생이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그 구원모 씨가 죽고 나서 현재 그 구원무 회장의 부인이신 김영신 여사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예. 그때 태어난 자식이 바로 구현서 씨입니다. 구현수 씨가 1996년생입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놓은 거죠. 네. 근데 결국은 딸을 놓고 나니까 집안에서 그 구본무 회장의 바로 밑에 동생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인데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구광모 회장을 2004년도에 양자로 입적을 하고 경영권 승계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구자경 회장이 재작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김영진 인사의 시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상속 문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다시 보니까 그렇군요. 이 유서가 없었던 거예요. 유서가 없다 보니까 이제 김영신 여사가 작년 7월 달에 먼저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야, 이 법적 상속에 대해서 절차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유서를
그 내용증을 보내니까 지금 구본무 회장이 바로 밑에 여동생 한 분이 있어요. 네. 구원미 씨라고. 네. 구원미 씨가 사실은 분쟁 조절을 많이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답이 안 나오고 1월 달에 내용 증명을 2번 더 보냅니다. 사실은 이런 낌새는 작년 11월 달에 있었어요. 이게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연부연납으로 6번의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 11월 달에 5번째 내는 거거든요. 원래 내면 마지막으로 내는데 네. 작년 11월 달에 갑자기 김영식 여사와 그 밑 동생 구영경 씨나 구현수 씨가 상속세를 내지를 않았어요. 이거를 구광무 회장이 대신 납부를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가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올 초에 2회에 걸쳐서 내용 증명을 다시 보냈고 2주 정도 지난 2월 28일 날 네. 결국에는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예, 고 구자경 명예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이게 그렇죠. 물살을 탔네요. 사실은 구자경 회장도 이제 아들을 먼저 앞세우고 사실 그죠? 네. 뭐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법적으로도 해결이 됐고 그랬는데 새 모녀 측의 주장은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관례대로 상속이 안 이루어졌다. 네. 그런 입장인가요? 이번 소송의 예. 소송 내용이 뭐냐면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네. 이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은 뭐냐면 이 경영권 분쟁이 아니고 상속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상속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가 다 알듯이 뭐 재산 분할 청구, 그죠? 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방식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즉 네. 상속 회복 청구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이 청구 소송의 핵심이 뭐냐면 상속권 침해가 핵심이에요. 나의 상속권을 침해받다는 거죠. 당시를 다시 되새겨 보면 4년 전에 그 상속을 할 때에 2조 원 가량의 구본무 회장의 재산을 분할할 때에 재산의 많은 부분 5천억 정도는 그 김영식 여사와 동생인 구영경 씨, 구현수 씨에게 주고 그 구본무 회장이 가지고 있는 11%의 지분 중에서 8.6%를 4%를 구광무 회장을 주고 나머지 2% 정도를 구인경 씨하고 구현수 씨에게 주게 됐거든요. 근데 원래 법적으로 하면 1.5 대 1대 1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배우자가 1.5 그렇죠. 예. 이거는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상속권 침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번 소송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의아한 게, 네. 그 구본무 회장이 왜 그 유서에서 그런 거를 적시를 안 했을까요? 적시를 안 하게 되면 결국 민법상의 상속비율을 따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좀 의아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굳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최근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재벌 드라마하고 좀 비슷한 느낌들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여담이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소를 제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이 진행되고 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 뭐 원래 상태대로 되는 건데 만약에 뭐 가능성들의 시나리오를 쓰면 그러니까 민법상의 비율로 다시 조정하라 그러면 이제 지분 구조에 이제 변화가 바뀌는 거예요 대주주가요? 네. 그렇죠. 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유언장이 있냐 없냐 네. 그러니까 또 하나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아마 10년 안에는 이게 가능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김영식 여사 물론 김영식 여사의 세모녀 쪽에서 이거를 사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유언장이 없었다 문제가 있었다는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가정이긴 하지만 김영식 여사 쪽의 세모녀가 성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지분 구조가 바뀌죠. 지분 어떻게 바뀌냐면은 현재 구광무 회장의 지분이 15.65%거든요. 네. 김영식 여사는 원래 4.12%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도 지분을 받지 않았어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분이었고요. 구영경 씨가 원래 2.9%였고 구현수 씨가 1.7%였는데 이게 김영식 여사가 7.95%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구영경 씨가 3.4%로 늘어나고 구현수 씨가 2.7% 늘어나서 합치면 14.04%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구광무 회장보다 지분이 많아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승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경영권 자체가 늘릴까지는 않지만 향후 이제 그룹 내에 상당한 지분 포션을 가진 김민희 여사의 입지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러게요. 지금 뭐 기업들이 다 갈 길이 사실 먼데 LG그룹도 사실은 뭐 큰 변화가 2차 전지 쪽도 큰 모험을 이게 돌아가신 구본무 회장이 이쪽을 꽤 드라이브를 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성과를 네. 내고 있고 네.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휴대폰도 버리고 전장으로 사업이 가고 커지고 있고 있죠. 그런 네. 큰 변화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좀 불거졌다. 법적으로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한쪽에서 전향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 모녀들이 그러면 이제 법정 소송이 꽤 갈 거예요. 네. 주 LG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움직이면서 갔는데요. 향후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식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균형권 분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네. 세간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균형권 분쟁권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지분이 일단 41.7%예요. 그중에서 만약에 승소를 하더라도 14%만 가져가고 구강모 회장 쪽의 우호 지분이 20%를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균형권 자체로 흔들리는 염려는 없습니다. 네. 단지 이제 그 두 가지는 빼앗을 것 같아요. 이제 75년간 지켜왔던 LG그룹 균형권 분쟁에 대해서 큰 상처를 남겼다. 이건 이제 남길 거고 또 하나는 향후에 이 LG 가문 주 LG의 지분에 LG 가문의 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들의 이합 집산이 벌어지면 향후 이런 문제가 네. 잠재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잠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좀 뼈아픈 문제고 많은 이제 그 주식을 보는 분은 이게 균형권 분쟁으로 가서 계속 주가 오를 거냐 이렇게 이제 물으신 분도 많은데 제 생각에는 단기적인 호재에 불과하다. 네. 균형권 분쟁으로 가서 이게 LG의 전체의 몸통을 흔들고 할 것 같은 정도의 파장은 아닐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LG그룹의 최근 경영권과 관련된 소송 이슈들 점검해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